춘천시가 사무국 강릉 이전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춘천 지역 반발 때문인데 오락가락 행보에 팬들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삼척 블루파워 시운전에 필요한 석탄의 육상 운송 계획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속초 대관람차 업체 선정 과정에 특혜를 준 혐의로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피해 학생 측의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FC가 둘로 나뉜 사무국을 하나로 합쳐 강릉에 세우겠다고 발표했다가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춘천 지역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건립지역을 다시 검토하기로 계획을 바꾼 건데요. 오락가락하는 행정에 팬들은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FC 선수단 숙소 옆 조립식 컨테이너, 구단 선수 운영팀 직원 6명이 근무하는 사무실입니다. 사무국의 다른 직원 21명은 이곳에서 160km나 떨어진 춘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강원FC는 이처럼 둘로 쪼개진 사무국을 하나로 합쳐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강원FC는 지난해부터 강릉시와 물밑 협상을 벌였습니다. 강릉시는 통합 사무국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건넸습니다. 강릉 도심에 사무실을 마련하면 임대료를 지원하고 직원들의 임시 거처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강릉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고, 전 강원FC 그 대표이사하고 사무국 이전에 대한 부분이 약속은 있었습니다. 이전하는 걸로. 예. 그러나 강원FC는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통합 사무국의 건립 지역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9일 신임 대표이사의 이전 계획 발표 이후 춘천 지역의 거센 반발 때문입니다. 춘천 내에서 확장 이전할 수도 있는 거고, 굳이 있는 거를 강릉으로 옮겨가겠다는 것 자체가 분란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사무국 이전 문제가 지역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강원FC는 강원도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희들은 도민구단이잖아요. 도의 방향성하고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정리해서 옮기는 계획을 지금 가질 생각입니다. 입장 본복 등 오락가락하는 구단 행정에 팬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강원FC의 모토는 그레이트 유니온, 하나의 강원FC라는 소리인데, 지역 감정이 돼서 어디가 됐든 간에 강원FC가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힘을 모아서 하나가 돼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 통합 사무국이 앞으로 어떤 곳에 설립되더라도 후폭풍은 쉽게 사그라들기 힘들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삼척 블루파워 화력발전소가 시운전에 필요한 석탄을 동해안에서 삼척까지 육상으로 운송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석탄 수입에 필요한 전용 항만 건설이 늦어졌기 때문인데 육상 운송 경로에 있는 동해시와 삼척시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 블루파워 화력발전소 측이 시운전에 필요한 석탄을 육상으로 운송하려는 구간은 동해안에서 삼척 맹방해변까지입니다. 석탄을 동해안으로 들여와 국도 7호선을 거쳐 삼척 맹방해변으로 운송한 뒤 전용 터널로 발전소까지 옮긴다는 구상입니다. 이렇게 육상으로 옮겨지는 석탄량은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무려 124만 톤에 달합니다. 평일 기준 하루 400여 대의 대형 화물 차량이 동해안과 삼척 맹방해변 구간을 오가게 됩니다. 지난해 6월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척 맹방해변에 들어서는 전용 항만 건설이 늦어지자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삼척 블루파워의 유연탄 육상 운송 계획이 알려지면서 환경시민단체의 반발은 물론 지자체 역시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집회를 열고 육상 운송 계획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동해시도 주민 불편과 환경오염이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수송 차량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서 적재함 이하로 적재를 하고, 그다음에 상부 적재함 밀폐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살차 운영 및 세륜선을 운영 강화해서 삼척시는 육상 운송 경로 일대에 시민의 23%가량이 살고 있고 교통정체와 비산먼지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발전 사업자 측에 이처럼 중대한 문제를 사전 협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계획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삼척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육상 운송 관련 계획을 취소해 줄 것을 산업부에 공문을 요청하였고 또 필요시에는 산업부를 방문해서 관련 내용을 설명토록 하고 이에 대해 삼척 블루파워 측은 육상 운송에 대한 지자체 입장과 여론 등을 고려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육상 운송 계획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업체 선정 의혹과 관련해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감사원 수사 요청을 받아 조사를 진행해온 김 전 시장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김 전 시장과 담당 공무원은 2020년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민간 사업자로 참여 의사를 밝힌 5개 업체 가운데 자본금이 가장 적은 신생업체가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방식과 배점을 바꿔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동원산업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양양 연어 양식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환경부의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지난 7일 원주지방환경청과 양양 연어 양식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관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다며 오는 5월까지 강원도 지방산업단지 계획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양 연어 양식산업단지를 최종 승인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양 연어 양식 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양양군 현북면 일대 11만 6천여 제곱미터에 대서양 연어 양식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공사를 마친 뒤 2025년부터 연간 2만 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제보 현장을 찾아가는 제보는 MBC 순서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지역교육청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있어도 학교 울타리 안에서 학교폭력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강릉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이 학부모는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해 자녀가 또래들로부터 집단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중 1명은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12일 해당 학교폭력에 대해 강릉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결과는 피해 학생 측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해 학생 3명에게 서면 사과 조치가, 학폭 정도가 가장 심했다고 판단된 1명에게는 학교 봉사 4시간과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학생 측은 지금도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데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 없이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를 배정받은 것은 학폭 방관이라며 행정심판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 오거나 뭐 해서 야 그거 진짜 너야?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간혹 가다가 방에서도 들려요. 아니라고 하면서 전화 끊고 하는 게 아직도 얘 피해는 계속 진행 중이에요. 또 보복이 있을 수 있다. 발견한 거 보니까 1명이 같은 학교 배정받았어요. 또 다른 학폭 피해 학생은 지난해 학교에서 같은 반 남학생에게 머리를 구타당한 뒤 지금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이 학폭 피해 사건에 대해서도 최근 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하도록 조치한 게 전부였습니다. 학폭 피해는 인정되지만 피해 학생이 심리적으로 심각하게 힘들어 보이지 않는다며 심리 상담조차 하지 않는 조치 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조치 없음이라는 그 4글자가 아주 험난한 길로 피해 학생과 부모들을 이끄는 거더라고요. 조치 없음이라는 건 공세를 전혀 이용할 수가 없고. 결국 피해 학생은 전학을 원했고 다니던 학교와 교육청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학부모는 전학과 함께 집도 이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해 학생의 부모 측은 심의 결과에 따라 서면 사과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학교도 교육청에 학폭 사실을 보고하고 사흘가량 양쪽 학생을 분리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률에 따라 처분을 내리지만 어쩔 수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이게 저희 법원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있을까? 학생이 어떻게 하면 잘 교육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이렇다 보니 교육기관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학폭 피해는 행정심판 등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심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행정심판까지 간 도내 학폭 사례는 2019년 35건에서 지난해에는 65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보건 전문직 장학사를 평교사로 발령했는데 보건교사들의 반발이 커지자 뒤늦게 인사를 번복했습니다. 학생 학부모 인권보호연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학생 사망과 관련해 해당 장학사의 문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담당 장학사를 문책하라는 기자회견이 강원도 교육청에서 열렸습니다. 주최 단체는 학생 학부모 인권보호연대. 2021년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진 고 김준우 학생 사건이 교육부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를 안 했다는 건 당신의 직무유기고 허위 공문서 작성이며 그리고 교육부의 업무를 명백하게 방해한 행위입니다. 해당 장학사는 지난 1일 평교사로 발령이 난 상황. 강원 지역 보건교사들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보건 전문직 장학사를 평교사로 인사 발령한 건 소수 직렬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사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해당 장학사도 참석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학생 사망 사건은 교육부에 제대로 보고가 됐다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교육부에 보고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실제로 해당 장학사의 컴퓨터에는 학생 사망 당일 오전 교육부에 위중한 상태를 알린 문서와 함께 사망했다고 보고한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교육청에 공식 입장을 요구했지만 관련 핵심 부서들끼리 서로 책임을 떠밀었습니다. 이번 보건장학사 사안과 관련해 지난주부터 이어진 교육감실 점거 농성과 기자회견만 벌써 4번째. 이번 사안을 두고 이곳 교육청에서는 연일 기자회견이 이어지면서 교육계 내부가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열심히 한 사람도 이런 일이 생기니 조직을 먹고 또 이 일을 하기가 힘들지 않나. 인사 발령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신경호 교육감은 장학사직을 유지해주겠다며 해당 장학사에 대한 평교사 인사를 번복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금요일인 모레 새벽부터 강원 산지에는 눈이, 강원 내륙에는 눈 또는 비가,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남부 산지 5에서 10cm, 중북부 산지와 남부 내륙에는 1에서 5cm, 중북부 내륙에는 1cm 내외입니다. 동해안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남부 산지의 기온이 떨어지면서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고 오는 13일 전후에도 강원 영동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제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만에 500명을 넘기면서 하루 전보다는 123명 늘었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는 59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오후 6시 기준 강릉 67명, 동해 25명, 동해 23명 등 411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 수는 89만 2천 명을 넘겼습니다.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중환자 수도 크게 줄어 병상 가동률은 24.4%로 떨어졌습니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설악산과 태백산, 오대산 등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가 통제됩니다. 국립공원공단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오는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대청봉과 공룡능선, 한계령 등 15개 구간 출입을 통제하고 비선대와 울산바위, 주전골 등 정규 탐방로 5개는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태백산 국립공원 반제와 소문수봉, 한백산 등 14개 구간과 오대산 국립공원 정멸보궁에서 두로령 등 7개 구간도 통제됩니다.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2023 강원도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 육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선구는 한국관광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1억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아 가리왕산 케이블카와 주변 관광지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 인프라 개선,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3일 첫 운행을 시작한 가리왕산 케이블카에는 현재까지 15,800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고성군이 정부 정책과 지역 현안 사업을 연계한 신규 사업을 집중 발굴해 2024년 국비 확보에 나섭니다. 고성군이 발굴한 주요 국비 사업 50개 가운데 신규 사업은 23건으로 고성군 사회복지연수원 건립 492억 원, 해양심층수 다목적 이용 취수시설 설치 350억 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345억 원 등입니다. 지난해 각종 공모사업에서 역대 최대인 1,000억 원 이상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는 1,500억 원 이상 확보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강원도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선정돼 도비 1억 8,9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역 내 고용 현황에 적합한 사업을 지자체가 발굴하면 심사를 통해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속초시는 환동의 물류 마스터, 동해안 커피벨트 특성화 카페 마스터, 동해안 특산물 한식조리사 양성과정 등 3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여자 탁구의 기대주 신유빈